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실련의 탄원서 제출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지만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더 자세한 기자회견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로 인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공고했던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그리고 45일여가 지난 2025년 1월 19일 또다시 헌법기관인 법원이 소요사태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짓밟혔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초헌법적인 국헌문란 행위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탄핵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들, 헌법기관을 짓밟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실련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추락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역사에 오명이 남는 헌법 침해 행위가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도 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민입법위원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인 방승주입니다. 우리 지금 서현 사회자님께서 통치행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탄원서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하죠. 이 말은 사실은 미국의 슈프림 코트에서 전개한 정치 문제 이론을 이제 유신 시대라든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헌법학이 통치 행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개념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의 경우는 이게 통치 행위에 속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이거든요. 그런데 유신헌법 당시 53조 4항은 아예 대통령이 내리는 그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배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삼권에 군림하는 총통체제 헌법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에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통치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저의 경우도 국가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대통령이 뭔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데 그것은 헌법 제1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 헌법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지난번 긴급재정경제명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판결에 보게 되면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적인 그 결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심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에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런 결정에 따르게 되면 결국 마찬가지의 그 논리로서 통치 행위도 여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논리다. 자, 그래서 통치 행위 개념은 성립될 수 없고 그것이 아무리 외교 행위라든가 또는 그 밖에 사면 행위라든가 그 밖에 지금처럼 비상계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하에서는 우리 오늘 지금 경실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서 내용을 5가지로 간추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 자유헌정 질서, 다시 말해서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와 헌법 제8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그래서 헌법 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체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공격이자 파괴 행위다라고 하는 점에 12.3 비상계엄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보호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적 요소를 하나하나 파괴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구를 동원을 해서 국회를 점령을 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그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는 것이지, 그날 그와 같이 가결이 실패됐었고 계엄이 지속됐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그 다음에 전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1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부장판사인 김동연 판사 등등을 체포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회에 대한 완전한 폭거였었고, 그런 단순한 폭거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의회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 그리고 대법관을 지냈던 분,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현직 판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체포 명단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 사법체제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열거해 드린다면,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입니다. 우리 시민들, 여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87년 헌법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담은 것이 또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들로 하여금 특히 퇴직 전공의들은 복귀하라, 성실하게 근무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응할 때는 처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내용을 담은 포고령 제1호는 헌법의 위반이고 따라서 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에서 확인하는 즉시 파면 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실련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이어서 따로 헌법소원까지도 청구를 했는데 이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대리인입니다. 정지웅 변호사고요.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라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12월 3일 날 밤에 내란 행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상이 뭐냐면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피청구인 계엄사령관 박한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입니다. 그 포고령들을 보면요. 국민의 기본권들을 다 뺏어가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침해된 권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 설립의 활동의 자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헌법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헌법 제27조 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3조 노동 3권, 그리고 헌법 제21조 1항과 제24조,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라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를 조직해서 살고 있는 이유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위헌적인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다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행위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다 위배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했다 또는 예산을 깎았다 이런 내용들은 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제적 요건을 결여했고요. 또한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 그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어야 되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또 부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즉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비상계엄은 2번, 3번 계속하면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상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을 하면서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여기 헌법재판소에 와서도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이고 이거는 정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나쁜 건 무엇입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처럼 시민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사상 초유의 사건, 그리고 헌법재판소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 지금 그런 현장을 저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요, 국민들이 잃어버린, 뺏길 뻔했던 그 기본권 침해 행위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19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이 작은 건물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 국가 해체, 사회계약 해체의 단계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우리가 체감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고 또 계엄 선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청구인단에는 헌법학자 10명, 정치학자 3명, 언론인 3명을 비롯해서 4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구인단에 참여하신 김현정 고려대 선임연구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김현정입니다. 저는 헌법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제 직업은 기자입니다. 16년간 기자로 일했고 그중 7년은 이번에 계엄군이 주둔한 딴지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비상근 기자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주로 취재하고 작성해왔습니다.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부터 반대,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도 검증해 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하게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딴지일보 사옥 앞에 주둔했을 때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이 날아가는구나. 나는 당장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이 이대로 성공하면 언젠가 끌려가 어디선가 치도곤을 당하겠구나. 비상계엄은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후로도 저는 상당 기간 두려웠습니다. 하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돌아와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저는 직업인으로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고 입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의 연구자로도 살 수 없겠구나. 아니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언론의 자유, 정당의 자유, 그중에서도 특히 야당,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자유,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입니다. 이를 말살하려 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한 시도입니다. 이는 마땅히 위헌이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을 극도로 위축시키거나 말살하려 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마땅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확인받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닌 말로 싸우라는
대원칙하에 있습니다. 이 원칙을 어겨버리고 폭력을 풀어버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포고령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밤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위험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위헌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니 옆에서 내내 욕설과 비속어를 섞으며 소리를 지르는 저런 분들이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이 4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던 국민들이 이후에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되고 지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재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안을 인용하고 파면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무너진 법치주의, 헌정 질서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라고, 광장의 시민들이 분노와 상처를 이겨내고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탄핵안을 인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헌법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